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이신 여성이시군요. 저는 최근에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바로 모든 일은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끝까지 말썽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개가 천손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살면서는 몰랐는데 제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 왜 드라마에서 암 걸릴 것 같은 기관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바보처럼 산 제 삶이 억울해서 눈물이 나요. 재앙을 들으시고 저 같은 삶 살지 않길 바라면서 제가 겪은 일들 말씀드려 볼게요. 저 혼자 한 사랑의 대가는 너무 컸어요. 제가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결국 결혼까지 끌고 갔었는데 남편은 연하였고 저는 6살 많은 연상이었어요. 남편은 처음 만났을 당시에 저는 회사 유망주였어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일 잘하는 사원으로 인정받아 누구보다 빨리 대리를 달았었어요. 그 당시 업계에서 제가 좀 유명했죠. 그래서 졸업했던 학교에서 멘토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키도 크고 잘생긴 후배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좋아서 더 들이댔었어요. 그 친구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는지 저희는 순식간에 인연이 되었어요. 알콩달콩 정말 예쁘게 사귀었어요. 얼마 안 가 부모님께 저희 둘이 사귄다고 말씀드리니 부모님은 아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당시 남편은 20대 중반이었고 제가 30이 넘었거든요. 제가 능력은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저희 집에서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어요. 남자친구 쪽도 제가 돈도 잘 벌고 집도 가지고 있어서 조건적으로 주우셨는지 빨리 결혼한 게 낫겠다고 결혼 승낙하셨죠. 그런데 남편은 결혼 후 논팽이로 전락하더라고요. 남편이 대학교 4학년 졸업반 때 취직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3월에 저희가 결혼을 했거든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후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이유는 적성에 안 맞는다며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한순간에 그만두더라고요. 막 인턴이 끝날 때쯤이었어요. 그때는 남편도 젊고 누구나 시행착오는 있으니까 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당시 제가 과장으로 승진도 했고 인센티브를 받아 몸값이 좀 높았거든요. 제가 버는 돈으로 우리 둘 먹고 살 정도는 충분히 되기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취업을 준비해보라고 했죠. 그런데 변수가 생겼어요. 늦은 밤 야근을 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중에 트럭이 택시를 들이받아요.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저는 팔, 다리, 물린 머리, 허리까지 골절이 많이 돼서 거의 1년은 누워 있어야 한다고 진단을 받았죠. 재활까지 한다면 더 걸릴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픈 것은 둘째였고 그 당시 일에 너무 열정이 많았던 터라 회사 일이 걱정되더라고요. 정신이 들고 바로 회사에 다친 것을 알렸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의외의 반응을 하더라고요. 지수님 과정 많이 아프겠다. 내가 병문도 못 가보고 미안하네. 그리고 미안한 소리 하나 더 할게. 회사에 지수 과장 아프다는 소식 전했는데 1년까지는 기다려주지 못하겠대. 퇴사 부탁한다고 하더라. 팀장님, 제가 회사에 일은 업적이 몇 개인데요. 제가 직원들 월급 다 벌어오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제가 아파도 그렇지? 어떻게 퇴사하라고 하세요? 아, 그러게 나도 윗선에서 그렇게 보고받아서 마음이 아파하지만 언제 포기할지 모르는데 회사 입장을 이해해줘. 지금 회사도 지수 과정절이 채우느라고 정신없어. 사고 난 거 안타깝고 많이 아픈 거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회사 입장도 이해해줘. 나중에 퇴원하고 일할 수 있음. 그때 나한테 전화해. 내가 자리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때 느꼈어요. 아무리 내가 회사에 이뤄준 성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쓸모가 없으면 짐짝처럼 버려진다는 것을요. 사회는 냉정하고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전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아쉽고 부당한 것 같지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니 우리 둘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전혀 일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정말 놀기 바빠 보였어요. 꼬박꼬박 제 병실에 오긴 왔는데 다른 곳 하는 곳 없이 노트북 들고 와서 게임만 해요. 돈도 얼마나 쓰는지 결혼했다고 제가 본 돈으로 친구들한테 한 턱씩 내고 다녔더라고요. 결혼했다고 자기가 어른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돈 한 푼 없는 인간이 매번 술값을 내고 다니더라고요. 싼 맥주나 소주면 몰라요. 어디서 겉멋만 만들어서 양주를 먹고 다니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아무리 어려서 철이 안 들었다고는 하지만 내가 부모도 아닌데 언제까지 남편 뒤치다꺼리 해주나요? 화가 났지만 최대한 억누르면서 좋게 말했어요. 자기야, 나도 아파서 일 못하고 우리 생활비도 필요한데 자기 일은 언제 할까요? 거야, 곧 할 거야.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내가 원하는 회사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 그때 지원할 거야. 거기가 어딘데? 나중에 이직을 하더라도 일단 적당한 곳에 들어가 보는 게 어때? 지금 내가 전에 일했던 회사도 사람을 구하는데 거기는 어때? 지금 인턴을 구한다던데 거기서 경력이라고는 없는 내가 써주겠어. 인턴이라도 경력자를 좋아하더라. 완전 신입은 잘 뽑지도 않던데. 괜히 시간 낭비만 할 뿐이야. 그래도 일단 지원을 해보는 게 어때? 믿어야 본전이지. 자기 학점이 좋아서 뽑힐 수도 있어? 아유, 내가 알아서 할게. 자기는 회복이나 신경 써. 그리고 오늘 밤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 5시에 나갔다가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올게. 혼자 있을 수 있지?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머릿속에 온통 놀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렇게 놀고만 있으니 미래가 있겠어요?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 취직 자리를 알아보았죠. 제가 남편의 이력서도 쓰고 자기소개서도 써서 일단 입사 지원을 했어요. 남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일단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떨어질 거란 예상과는 달리 서류 전형이 합격했고요. 면접 연습을 달달 시켜서 보냈더니 인턴 사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막상 입사를 하니 남편도 기분이 좋아하는지 저에게 많이 고마워했어요. 여보야, 진짜 고마워. 내가 결혼 하나는 진짜 잘했다니까? 능력 있는 여부도서. 내가 이런 회사에 입사도 하구나. 진짜 일 열심히 할 거야. 정말 고마워. 축하해. 난 당신이 될 줄 알았어. 봐봐. 하면 된다니까. 정말 축하해. 인턴은 더 힘들 거야. 그때도 내가 많이 도와줄게. 다음 주부터 출근해야 하니까 정작 몇 벌 더 사야겠다. 그리고 친구들이 합격됐으니 한턱 쏘라고 해서 오늘 밤에 만나고 올게. 괜찮지? 그래, 근데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아직 취업 못한 친구들한테도 팁 좀 알려줘. 알았지? 그날은 너그럽게 이해해줬어요. 이렇게 친구들 만나는 것도 나를 기점으로 자주 못 만나겠지 싶었어요. 용돈과 자기가 번 돈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본인이 땀 흘려 번 돈은 흥청망청 쓰지 않겠지 싶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을 열심히 놀고 드디어 출근을 했고 3개월간 인턴 생활에 영혼을 갈아 넣었는지 다행히도 최종 입사 시험에 합격해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행복 회로를 그리던 남편의 예상과는 다르게 정직원이 되고 나서부터 더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었죠.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성과를 못 내더라고요. 남편도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회사에 아는 사람들로부터 남편이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죠. 남편은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자책하더라고요. 언젠간 잘할 수 있겠지 하며 긍정적으로 얘기해주는 것도 잠시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이라 전에도 그랬듯이 또 퇴사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 일이 너무 힘들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일 찾아볼래. 이제 그만두고 싶어. 아, 너무 스트레스야. 여보야, 처음에는 다 그래? 이제 입사했는데 지금 제일 부담이 적을 때야. 지금은 일 배워가는 시기니까 실적을 내야 된다는 생각보다 일을 배운다고 생각해봐. 그럼 좀 더 편해질 거야. 회사에서 민망해 죽겠어. 팀장님은 나만 보면 답답해하고 대리님은 계속 줬는데 나 도저히 못하겠어. 그만둘래.
여보야, 좀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버텨보면 쉬워질 거야. 어차피 연습이 필요해.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요. 여기서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여보가 괜히 이 분야를 전공한 게 아니잖아. 적성은 맞아. 노력만 더 하면 돼. 몰라, 나 다 그만두고 싶어. 너무 스트레스야. 이러기도 싫고 다른 일 생각해 볼래? 이런 일을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남편과 저는 같은 분야의 일을 했어요. 광고에서였기에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했죠. 그런데 옆에서 남편을 지켜보니까 정말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야 하는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았어요.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뭔가 정신이 다른 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팩트를 파악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인턴을 거쳤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성과를 내긴커녕 회사에 민폐만 끼치고 있는 게 너무 보였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회사에서는 남편이 제 역할을 못하기에 계속 일이 쌓여가고 마감기가 다가오는데 클라이언트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니 남편의 자리가 위태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 당연했죠. 뭐라도 해야 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잘리기를 바라고 있는 건지 싶을 정도로 멍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좀 잔소리를 하니 남편이 넌지시 그러더군요. 그럼 당신이 내 프로젝트 좀 봐주면 안 돼? 당신 일 잘했었잖아. 같은 회사였고 아이디어 있으면 좀 보태봐. 내가 이거 회사의 기밀사항 아니야? 외부에 알려지면 안 돼. 그러다가 큰일 나우. 그러니까 몰래 좀 해줘. 당신이 하면 금방 하잖아.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내가 오죽하면 퇴사를 생각하겠어? 남편이 하도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저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남편 업무를 슬쩍 보았어요. 그리고 제 생각을 잘 정리해서 남편한테 주었죠. 그걸 그대로 회사에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클라이언트 마음에 들었는지 제작이 되었고 또 반응이 좋아서 남편이 재평가되었다고 해요. 저도 제가 해준 거지만 남편이 잘 됐다니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걸핏하면 저한테 SOS를 쳐왔어요. 여보야, 내가 지금 톡으로 의뢰서 보냈거든. 그걸 읽어보고 기획서를 작성해서 나에게 보내줘. 알았지? 아, 여보야. 이러다가 큰일 나. 일을 대신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스스로 해봐. 내가 우쭐하면 이러겠어. 저번에 내가 알아서 했다가 팀장님께 엄청 깨졌어. 급한 건이니까 바로 해줘야 돼. 알았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기획을 해서 엄청 깨졌고요. 제가 일을 대신해주면 칭찬을 받으니 남편은 쉬운 길을 자꾸 걸으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매번 사정사정을 하니 제가 안 들어줄 수가 있나요? 입원한 와중에 밤새 남편이 내야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날이 많았고요. 결국 남편은 제 도움으로 회사에서 인정받게 되었지요. 저는 퇴원을 하고 재활을 하면서도 계속 남편 일을 도와줬어요. 말이 도와준 거지 제가 다 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럴 거면 제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출퇴근과 전일제로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지 않아 업무 복권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남편 업무를 도왔어요. 능력 없는 남편 대신 제가 개고생하여 남편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포장시켜줬고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클라이언트들의 신뢰를 받으며 결국 입사 1년 만에 특별 승진을 받아냈어요. 정말 대단하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클린턴 대통령이 주유소에 있는 힐러리의 예전 남자친구를 보고 저 사람과 결혼했으면 주유소 사정부인이 되어 있겠지라고 하자 힐러리가 저 남자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 먹을 거라며 되받아 쳤다는데 저도 힐러리처럼 남편의 미래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뒷바라지라고 생각했죠. 어찌됐든 남편이 승진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승진은 남편이 했지만 제가 한 거나 다름이 없었기도 하고요. 남편이 회사에서 대우도 달라지고
월급도 달라졌다며 꽤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업적도 아닌데 엄청 으수대고 다녔죠. 저 없었으면 이 인간이 진급은커녕 회사는 다닐 수조차 없었을 텐데 남편이 저를 만나 사람 굿이라고 다니니 진짜 결혼하면 잘한 거라고 자화자찬을 하며 저 스스로를 위로했답니다. 남편은 제 덕에 승진하더니 눈이 계속 높아지더라고요. 하고 다니는 시장에 더 고가를 쓰더라고요. 가방도 명품, 신발도 명품, 정장도 명품으로 산다면 월급을 제대로 갖고 온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했어요. 그런데 한참 되었죠. 거기다가 차도 바꾸고 싶어하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 했어요. 차는 어차피 잘 쓰지 않으니까 있는 거 쓰기로 했고요. 당시 집이 20평 초반대라 평수가 좀 더 큰 집이 필요하긴 했어요. 집은 제 명의였는데요. 대출을 알아보니 이자율이 유리한 조건은 대출자 명의도 같아야 한다고 해서 대출도 제 명의로 받아 10평수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결국 다 제 덕에 이사도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사 가는 날 시어머님이 이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없는 게 더 편해서 이사하면 옵니라 했더니 굳이 오셔서 도와주신다고 해서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내 시댁은 어머님과 아버님이 남편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셔서 따로 사시는데요. 한평생 연락도 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님은 없어요. 어머님은 20대 때 서울로 성경에 계속 서울에만 사셨어요. 그러다 저희가 결혼할 쯤 시골에 계신 지인이 과수원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그곳에서 세어도 사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일하기가 싫으신지 걸핏하면 남편과 저한테 전화해서 신세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나으리 참 덥지야. 이런 날 밖에서 일하면 쓰러지더라. 어제는 옆집 할머니가 밭에서 일하시다가 실려갔어. 엄마도 이 나이 먹고 이런 일하면서 살기가 많이 힘드네. 여름에 에어컨 아래에서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인데 말이야. 아니, 누구는 아델레에가 모신다고 서울에 가서 산다더라고. 정말 어머 더 미안해. 내가 가지고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 와이프도 아직 일하기에는 몸이 온전치 못하고 내가 사정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꼭 엄마 모실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정말 그래주면 엄마가 기다릴 수 있지? 언제쯤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햇빛 오래 받으면 이제 머리도 핑 돌아. 시골의 빚이 얼마나 뜨겁다고.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일하기 힘들어. 아무리 일해도 돈도 쬐끔 주고 그 돈으로 생활하기에는 모자라기도 하고. 혼자 사는 게 힘들다. 아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너 돈 좀 있어, 엄마? 얼마가 필요한데? 내가 그럼 바로 보내줄게. 한 50이면 돼? 아니, 이봐. 주는 거 이왕이면 100 정도 보내봐. 니네는 내 와이프가 모아놓은 돈 많잖아. 다달이 월급도 들어오니까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엄마한테 매달 용돈 보내줘도 좋고. 남편은 시어머님이 힘들다 하면 즉시 돈을 보내줬어요. 저희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요. 제가 뭐라고 해도 어머님이 혼자 사시고 힘들다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며 오히려 더 큰 소리였죠. 그 돈이 다 누구 돈이게요? 더 죄도 아니겠어요. 그런 싸움도 질려갈 때쯤에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신 거죠. 어머님은 이사를 도와줄 명목으로 오신 거라고 하기에는 짐을 엄청 많이 들고 오셨어요. 제일 큰 트렁크에 짐을 한가득 담아오셨죠. 그 짐을 보니 무언가 느낌이 안 좋았어요. 왜인지 오랫동안 있다 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님은 이사를 도와준다고 했지만 이사하는 내내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께 굳이 안 해도 될 잔소리를 하시면서 신경전 해버려 방해하시더니 이사하는 집에 가서는 계속 큰맘 잡으시더라고요. 이에 이거 잘 따져보고 집 산 거 맞아. 남양 많이 해가 안 되는 것 같네. 자고로 집은 정남향을 사야 해. 어머님, 여기가 정남향 집이에요. 지금 불 안 켜도 이렇게 환하잖아요. 빛이 하루 종일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 근데 천망은 별로다. 앞이 탁 트여 있어야 하는데 이게 다 가리고 있으니까 답답하잖아.
좀 잘 보고 사지 그랬니? 어머님, 저기가 북한산이에요. 이렇게 그림같이 보이는데 막힌 건 아니죠? 모르겠다. 이내 살림이니 모아서 샀겠지? 나는 며칠 있다가 할 거야. 내가 제일 작은 방 수막. 거기가 서재니. 어머, 우리 그냥 같이 살까? 엄마 오니까 너무 좋아. 엄마 음식도 먹고. 엄마, 아들 능력이 있어서 이런 데를 이사도 온 거 아니야? 나 승진했잖아. 승진은 내가 한 거나 다름없지. 당신이 이런 일은 내가 다 일해서 준 거지? 내 덕에 승진한 거잖아. 말을 해도 왜 그렇게 선을 그으면서 해? 암튼, 엄마, 우리 같이 살자. 내가, 엄마까지는 지켜줄 수 있어? 에이, 새아기 말하는 것 보니까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새아기가 싫어한다. 안 그러니 새아가 내가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하지. 저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저는 마땅히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엄마 오래 있다가 오랜만에 하는데 우리 집에서 푹 쉬다가 엄마 가고 싶을 때가 그래. 그렇게 할게. 그래도 아들 집에 오니깐 좋네 미래 사들이 있어야 해. 그런데 너네는 내게 안 갔니? 이제 슬슬 얘기 가져야지. 와이프 몸도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어. 천천히 마트도 다녀오고 잠깐씩 바깥 활동할 수 있더라고. 결혼하자마자 교통사고라니. 애 낳을 수 있을 때 낳아야지. 나이 더 들면 갖고 싶어도 못 가져. 자고로 부부 사이에는 아기가 있어야 하는 거다. 아니 시어머님은 갑자기 저에게 아기 안 가는 걸로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애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나왔어요. 그동안 아파서 못 가진 거죠. 본인이 저희 집에서 살고 싶은데 제 눈치가 보이니까 저한테 있는 흠을 잡아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의도를 알기에 기분이 확 상했죠. 어머니 말씀에 콧방귀를 뀌고 넘어갔어요. 어머님은 역시나 제 예상대로 아주 오랫동안 저희 집에 머물렀어요. 어머님은 병원 진료 보고 간다고 하거나 다음 주에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 갔다가 간다고 하시는 등 핑계를 대면서 아주 오랫동안 저희 집에 눌러앉게 되었어요. 다음 날 간다고 예고를 하시면 남편이 잡기 일쑤였고요. 저는 기간이 길어지고 또 어머님이 말을 예쁘게 하시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님 보내라고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곧 보낸다. 조금은 참아달라고 하더니만 결국 2년이 되어갔습니다. 시어머님이라는 자는 저희 집에 얹혀 살면서 딱 자기 씻고 먹는 것만 하고요. 어느 날부터는 아들한테 명품을 뜯어내고 쇼핑하러 다니고요. 남편 새끼도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월급 받으면 모조리 어머님께 써서 생활비나 대출금 갚아야 할 돈이 없었어요. 정말 가관이죠. 여보, 월급 받아서 다 어머님께 쓰는 거야?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야. 우리 생활비도 필요하고 아파트 대출금도 내야 해. 그걸 다 어머님에게서면 어떻게 해? 아니, 나도 엄마한테 명품 한 번 선물해 본 적이 없더라고. 엄마 서울 온 김에 가방 하나 사드린 거야? 또 모임 갈 때 입을 만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몇 벌 자드린 거고 기분이잖아. 제발 삶을 즉흥적인 기분에 살지 말고 계획적으로 살아. 우리가 지금 어머님 명품 사들이 형편이야. 우리는 당신이 모아놓은 돈도 있고 충분히 살만하잖아. 아예 엄마는 기댈 곳이 나밖에 없는데 내가 효도해야지. 안 그래? 나는 누구한테 기대해? 난 당신과 어머님 뒤치다꺼리한 사람이야. 앞으로 제발 그러지 마. 알았어. 미안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진짜야. 자기야. 화 풀어. 내가 이렇게 미안해하잖아. 엄마도 빨리 보내게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면 미안하다며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면서 애교를 떨더라고요. 제가 진짜 애교에 약하거든요. 전 또 멍청하게 그 애교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부부싸움이 이래서 칼로 물베기라며 넘겼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둘이 많이 싸우자
두모자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아들, 과일 먹을래? 엄마가 망고 샀어. 이거 깎을 테니까 먹어봐. 진짜 맛있는 데서 샀어. 와, 왜 망고야 비싸지 않아? 나 망고 오랜만인데. 아, 진짜 맛있다. 욕실 울 엄마가 주는 건 다 맛있어. 뭐 좋은 거 사오시면 같이 있는 저한테 먹으라는 말 한마디 없고 둘이서만 순식간에 다 먹어치워요. 어머, 어머님, 벌써 다 드셨어요. 저도 망고 좋아하는데 제 건 없어요? 저도 먹고 싶었는데요. 망고 다 먹었어. 나도 비싸서 몇 개 안 샀거든. 그럼 너는 저기 토마토 먹어라. 토마토도 맛있어. 살도 안 찌고 좋지 뭐. 어머님, 누구는 망고 먹고 누구는 토마토 먹나요? 사람이 같이 있으면 다 같은 것 먹고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 소외시키고 소외감 느끼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나, 누가 보면 내가 왕따 시킨 줄 알겠다. 그렇게 빨리 와서 먹지, 누가 늦게 와서 먹으래? 아들만 부르셨잖아요. 저도 있는데. 매번 좋은 거 사오시면 저한테 먼저 먹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날은 둘이서만 주말에 외식을 하고 오더라고요. 그런 걸 비밀로 하지도 않고 저 있는 데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당신도 같이 갔다 온 거야? 좋은 옷 입고 어디 다녀오는 거야? 엄마랑 외식하고 왔어. 저기 새로 생길 레스토랑. 아, 이제 거기 다녀왔어. 진짜 맛있더라. 그래, 나도 거기 가고 싶었는데 왜 나는 안 데려갔어? 나도 집에 계속 있었는데. 아이, 당신은 양식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엄마랑 다녀왔지? 우리 엄마가 양식 엄청 좋아하거든? 내가 양식을 왜 안 좋아해? 비싸서 못 먹는 거지? 그런 분위기, 그런 음식 나도 좋아해. 거기 맛도 없다 가봤자야 안 가길 잘한 거야? 그리고 너는 아들이 엄마만 좋은데 데려갈 수도 있지? 그런 걸로 샘을 내니 집에 같이 있다가 둘만 쏙 좋은데 갔다 오는 게 정상인가요? 왜 항상 저만 소외시켜요? 다음엔 당신 이런 거라고 저 혼자 알아놨어. 거기 양식이라 별로 맛도 없었어. 진저야 맛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문제인 거지? 어머님, 그리고 언제 가실 거예요? 이번 주에는 진짜 가시는 거 맞죠? 어머, 에바라. 난 해주는 거니 그래, 갈 거다. 갈 거야. 내가 이런 꼴 보기 싫어서라도 가야지. 속 터져, 엄마 곧 가신다고 했어. 그래서 데이트한 거야? 그러니까 화 풀어. 엄마가 언제 우리 집에 이렇게 있어봐. 내려가면 멀어서 잘 보지도 못할 텐데 어머님과 남편이 제가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는 부분이 없고 저 혼자만 너무 희생하는 부분이 많아서 남편한테 제 감정을 쏟았더니 곧 보낸다. 조금 참아달라. 지키지도 않을 약속만 주고 장창하더라고 해요. 그런 싸움이 잦아지고 저도 남편도 서로에게 못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싸우다가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엄마 모시겠다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뭐, 능력, 그 능력, 당신 거 맞아. 내 능력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인정받고 승진해 놓고 능력 좋은 사람 행세를 하겠다고 이거 완전 뻔뻔하네. 어찌되었든 내가 다니는 회사이고 내가 내 월급 받아서 우리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는데 우리 엄마가 싫으면 당신이 나가 미쳤구나. 여기가 누구 집인데. 이제야 알겠네. 아주 두모자가 내 집에서 내 능력으로 내 덕에 호강을 하고서네. 누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남편은 제 덕에 회사도 다니고 승진도 되었는데 제 덕은 잊어버리고 저를 나 몰라라 하대요. 제 뒤통수를 이렇게 세게 치고는 자기는 제 덕 보며 시어머님과 함께 제 집에서 행복하게 산다며 저 보고 나가라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제가 이런 소리 듣고도 참아야 하나요? 사람 잘못 본 제 잘못이죠. 제가 등심같이 남자 얼굴에 반해 능력은 제 평생을 맡긴 제 잘못이죠. 누구보다 착했고 저랑 사귈 때는 저한테 정말 충실했거든요. 제 감정을 잘 들여다봐줬고 모든 걸 저에게 잘 맞춰주려고 노력해줬었어요. 그런 모습에 저도 신뢰를 느껴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고요. 여자 문제로 제 속 썩이는 일은 전혀 없었기에 평생 저 하나만 보고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였고 지금은 엄마인 거죠. 정말 후회스러워요. 나한테 잘해주는 거 말고 그 외의 것들은 전혀 보지 않았던 그때 저의 안목이 후회스러워 미칠 것 같았어요. 이런 게 사랑이라고 믿었던 제 모자람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이용당하고 있던 거였어요. 이 모자를 어떻게 떼어낼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저희 엄마가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못 오셨다가 2년 만에 한국에 오시게 되었어요. 잠깐 며칠만 있다가 가는 거라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했죠? 그걸 남편한테 말했는데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장모님, 꼭 우리 집에 와야 돼. 우리 엄마 불편해하잖아. 우리 엄마 좀 생각해줘라. 뭐, 어머님 불편하시니까 우리 엄마 오지 못하게 하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엄마만 엄마야? 우리 엄마도 엄마야? 그리고 이 집 엄연히 내 집이고 내 집에 우리 엄마가 못 올 이유는 없어. 특히 어머니 있다고 해서 우리 집에 못 올 이유는 없지? 우리 엄마가 불편하면 내 엄마가 나가면 되겠네. 시골로 돌아가시라고 해. 이 집 안이는 제 명의예요. 제가 처녀적인 모은 돈과 대출 받아서 전에 살던 집을 샀고요. 결혼하면서 저희 엄마가 집에 대한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 때도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요. 다달이 나가는 대출금도 대부분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충당했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대리 다녀서 연봉이 올라서 이사 간 거 아니냐고 자기 돈도 들어갔으니 자기 지분도 있다더군요. 그게 어떻게 자기가 대리를 단 건가요? 제가 남편을 집에서 다 해줘서 제가 대리 달게 해준 거고요. 따지면 제가 승진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둘 사이에 있던 일을 어떻게 제 앞에서 자기 능력으로 승진한 것 마냥 포장해서 말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엄마까지 되먹이는데 지금까지 속은 것도 열받는 와중에 이런 말을 들으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무슨 재주로 돈을 벌었어? 내가 집에서 당신 일 하나하나 다 해줘서 당신이 그나마 사랑구실에서 사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회사 다녀서 내 업적이지 않아. 내가 회사를 안 다녔음 그런 월급이 나왔을 줄 알아. 이 장모님은 죽어도 우리 엄마 있는 집에 못 오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제 미쳤구나. 그 월급 나한테 갖다 줬니? 당신이 친구들이랑 다 쓰고 당신 어머니랑 쇼핑하면서 다 썼잖아. 당신은 이 집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얹어 사는 거였어. 몰랐지. 당신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무슨 명분으로 여기 내 집이야? 지금 우리 집에서 나가네. 엄마랑 같이? 아니, 여긴 눈썹이기도 해. 내가 싫으면 내가 나가.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해서 바로 문 열고 나가. 어머님께 바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할 말 있는데요. 저 어머님 불편해서 같이 못 살겠어요. 아들 보고 이혼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남편이 보낸 돈 족족 다 쓰고 집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데요. 이제 어머님, 집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당장이요. 어머, 얘가 미쳤구나. 내가 왜 내 아들 집에서 나가야 하니? 나 꼴 보기 싫으면 내가 나가. 아니요, 어머님이 나가셔야 해요. 여기는 제 집이고요. 남편의 집에 든 돈은 없어요. 일도 제가 다 해서 회사에서 인정받게 해줬고 월급도 따지면 제가 받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제 능력으로 모자가 호의호식했으면 됐으니 이제 나도 호구 그만할 테니 그만하고 나가시라고요. 어마어마. 나 그런 거 모르겠고 어쨌든 못 나가. 나
내일 약속도 있고 자야 하니까 다 시끄럽고. 너네들 방으로 가. 이 얘기가 안 통하는 모자였어요. 그 뒤로 둘은 똘똘 뭉쳐 저를 경계하더라고요. 둘이 집을 안 나가면 제가 못 쫓아내나요? 저는 눈이 뒤집혔어요. 어디 감히 제 집에서 잘 살아놓고 제공은 하나도 없이 말하니 정말 정이 뚝 떨어졌어요. 주말이 지나고 평일이 왔을 때 남편은 아침에 출근했고 어머님은 점심때쯤 외출을 하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이 집에 없을 때 둘의 짐을 다 싸놓고 1층에 갖다 놓았죠. 그리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어요. 어차피 명의도 내 명이고 남편이 회사에서 하는 일도 다 내가 해서 벌게 해준 건데 당연히 이 집은 내 거라고 생각했죠. 저녁이 되어서 남편이 집에 올 때쯤부터 난리가 나더라고요. 어디서 만나서 집에 같이 들어왔는지 모자는 비밀번호가 바뀐 현관문을 부시듯이 심하게 두들겼어요. 결국에는 열쇠공을 불러 도어락을 따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경찰을 불렀어요.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남편과 어머님은 짐을 챙겨서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 남편한테 연락이 왔죠. 당신 자한단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나 월급 통장도 다 바꿨어. 그래서 대출금 생활비 할 돈 없을 거야. 감당할 수 없겠지? 지금이라도 빌면 내가 봐줄게. 얼른 사과해. 아, 몰랐구나. 여기서 오고 당신 월급 나한테 제대로 준 적이나 있어? 단 한 번도 없어. 대출금이랑 생활비, 그동안 내가 모은 돈으로 충당했었고 내가 번 돈은 너랑 내 엄마한테 쓰기 바빴지? 나는 하나도 내 덕 본 거였거든. 그래서 당신이 하나도 안 아쉬워.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작작해. 아니, 그래도 내가 월급이 들어와 너도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계산이라는 걸 하고 말해. 내가 사는 돈, 내가 벌었었어. 하긴, 계산이 안 되겠지? 나는 앞으로 당신이랑 살 이유가 없으니까 이만 끊어. 아니, 나는 할 말이 있어? 당신이랑 결혼할 때 당신이 했던 일들 계속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사고 나고 계속 누워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삶이랑 살아준 게 누군데? 누군데? 나한테 이래? 나이도 많은 당신이랑 결혼해준 게 누군데?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나를 쫓아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과 결혼을 해줬다고 웃기시네. 내 조건이 좋아서 날 덥석 잡은 게 누군데? 그래, 이제야 본심을 알겠네. 그래, 그럼 나는 당신을 보내줄 테니까 어디 인생이 얼마나 매운지 한번 느껴봐. 이대로는 화가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만발의 준비를 하고 남편 회사를 찾아갔어요. 제가 일했던 곳이기에 대부분 제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사전에 회사에 가서 중대 사안을 말씀드릴 게 있다고 알렸고요. 차장님과 부장님 그리고 가능하면 임원진까지 모아달라고 했죠. 회의가 소집됐고 약속된 시간에 회사에 갔습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회사에 들어서자 저를 본 남편이 놀라더라고요. 그동안 본인이 한 일이 있기에 남편도 무척이나 그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웠을 겁니다. 남편이 회의실에 들어가지 말라고 저를 말리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을 뿌리치고 회의실로 들어가 그동안 남편의 일을 대신해 준 것을 알렸어요. 노트북에 있던 자료를 모조리 공개했고 조목조목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씀드렸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다 뒤집어졌어요. 그동안 회사 사람들은 남편이 유능하고 특출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 사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죠. 게다가 회사 일은 밖으로 유출하면 안 되는 건데 아무리 와이프라지만 밖으로 유출했고 그 결과물들을 모두 다 제가 만든 일이니 배신감이 아주 컸습니다. 사측은 남편을 불러 조사를 했고 며칠 뒤 퇴사 처리되었죠. 이건 남편이 회사 일을 한 게 아니라 제가 회사 일을 모두 했으니 일하지 않은 자는 당연히 회사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측은 화가 너무 나서 남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업계에 소문이 날까봐 일단 되사만 하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회사 잘리고 쪼르르 어머님께 일렀는지
어머님은 저한테 전화와서 독하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라고요. 아니야, 내 아들 앞길을 망쳐. 이 나쁜 거사. 헤어질 거면 곱게 헤어지지. 내 아들 어떻게 할 거야? 너, 내가 가만히 놔둘 줄 알아. 뭐라고요? 그러는 어머님은 아들한테 뭘 해줬는데요? 와이프 잘 만나. 그저 놀기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들 잘못 키워놓은 건 어머님인데 왜 그 탓을 저한테 하세요? 탓하고 싶으면 어머님 스스로를 탓하세요. 남의 집 귀한 딸 잡지 마시고요.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그때서야 살려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미연을 저기요.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내가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어? 미쳤어. 당신 같으면 용서해 줄 것 같아. 어디, 나를 기만하고 내 뒤통수를 쳐. 나, 정말 당신 너무 싫어. 나, 우습게 보고 우리 엄마를 우습게 본 너, 나 이제 볼 일 없어. 이혼해 안타깝게도 위자료는 얼마 받지 못했어요. 협의 이혼으로 진행했거든요. 게다가 전 남편은 가진 게 얼마 없어서 저한테 줄 것도 없었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보니 알겠더라고요. 나 혼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동안 그 모자한테 놀아나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다 받고 살았는지 몰라요. 참 바보 같았죠. 그리고 회사 임원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수 과장,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일이 참 많이 있었죠.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이혼해서 이제 혼자가 되었어요. 많이 놀라셨겠죠? 회사에 패 끼쳐서 그냥 죄송해요. 아니요, 나는 괜찮아요. 회사도 손해본 건 없어서 괜찮다고 봅니다. 그 전 남편이 너무 괴롭히는군요. 어떻게 지수과장을 이용해서 자신을 포장하나요? 아, 그건 용납이 안 되죠. 어쨌든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남편이라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참 잘못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일들이 다 잘 되어서 좌측은 지수과장을 좋게 평가하고 있거든. 그나저나 이제는 일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부장으로 러브콜 보내라는데, 어머, 진짜요? 저애 좋죠. 저 아직 몸이 완전치는 않지만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싶어요. 그럼. 회사에 한번 들어올 수 있어 임원들과 이야기도 좀 해보게. 회사는 아직 지수 과정이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아예 불러주시면 당연히 가겠습니다. 일도 정말 하고 싶어요. 이제 일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요.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제가 과장해서 그만두었고 집에서 남편 일 도와주느라 2년 정도 일을 했으니 재택근무로 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해요. 아직 몸이 완전히 치유되진 않았지만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전 남편 동기에게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전 남편은 퇴사 처리되자마자 이전 시어머님과 함께 지방에 내려가서 과수원 일을 돕는데 거기에서도 일하기 싫어서 대충 일하다가 잘렸다는군요. 결국 이전 시어머님이 벌어서 자기 아들이랑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한 명이 벌어서 둘이 살기에는 돈이 한없이 부족할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모자였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그래서 동기한테 돈 빌리려고 전화했다더라고요. 여기저기 돈 빌리려고 전화에 대해서 다들 수신거부 해놨다고 해요. 돈이 모자라면 벌 생각을 해야지. 빌릴 생각은 왜 하는 걸까요? 결국 인간관계도 사회생활도 모두 그의 모자람으로 다 엉망이 되어버렸죠. 동기한테 자기는 이혼한 거 후회하고 다시 회사 일하고 싶은데 이미 업계 소문나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전 와이프가 업계에 자리 잡고 있으니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며 자기 인생을 후회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하면 좋은데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있을 때 잘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명언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번 일로 인해 인생 공부 참 많이 했어요.
정말 바보 같죠? 네, 저도 제 스스로가 참 한심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인생 안 살 거예요. 여러분도 저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요.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로 시작하게 된 제 인생 응원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